네, 지금 오후장에 주목할 종목들 오늘 이성구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트너님이 선별하신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는요. 삼성전자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3조 9천억 발표와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전에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발표했죠. 영업이익은 3조 9천억으로 일회성 비용과 파운드리 적자 탓에 시장의 기대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향 HBM3 퀄리티 테스트의 중요 단계를 넘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확정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지금도 보면 이제 반도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포커스가 조금 비켜나갔던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제 상징적 의미 우리가 이제 10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다시 한 번 더 4분기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에는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또는 HBM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실적으로 통해서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반적인 세부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숨어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숨어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숫자는 매출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인데 숫자가 TV에 나가는 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작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출을 보면 이제 상승과 하락이 보이는데 말 그대로 이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간 것은 그만큼 올랐다라는 거고 내려간 것은 이제 빠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제 DX 부분이 있고 DS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X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익스퍼리언스라고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모바일이나 전자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DX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에 대한 부분은 이제 MX라고 해서 여기 따로 떼서 나오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DS 부분,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숨겨진 실적,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는 그럼 어디에 포함되느냐? 바로 이 DS 부분에서 숨어 있는 곳을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파운드리라든지 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실적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DS 부분에서 메모리를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는 HBM이라는 또는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 이 메모리 분야에 대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12%가 매출이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약 2%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를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은 커졌나? 그거를 이제 봐야겠지만 우리가 16 빼기 10 그럼 6조 정도 나오겠다, 그죠? 그리고 28 빼기 21 하면 한 7조 정도 가까이 나오고 마찬가지 29 빼기 22가 또 7조 가까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보더라도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크게 커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심지어 전년 대비해서 보더라도 오히려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대표님 여기에 마이너스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재무제표상 괄호라든지 삼각표를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괄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마이너스가 크게 나타났던 분야를 보면 결국 DS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가 크다는 거죠.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메모리 업황 자체가 전년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마찬가지로 AI 시장이 크게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AI 시장이 크게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연관성을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2024년인데 삼성전자는 아직 2023년도에 머물러 있는 상당히 아쉬운 이번 실적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퍼져버리면 삼성전자가 아니겠죠. 그 이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별 3개를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미슐랭도 별 3개가 좋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별 3개를 달려면 다시 한 번 더 삼성은 이런 수율 개선이라든지 또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에 따른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FST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삼성전자 좀 관련이 많은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이제 FST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HBM에 대한 연관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EUV라고 해서 우리가 극자외선 장비는 대부분 다 외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산 상품, 외산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FST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46,600원을 기점으로 해서 17,250원까지 빠졌으니까 약 60%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현재 구간보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바닥은 이제 드러났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기대감에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코아시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아시아는 코아시아 계열사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기업이 과거 엑시노스를 개발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후광 효과가 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 코아시아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 세 개 회사가 디자인 솔루션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파트너 회사로 또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 파운드리라든지 또는 지금 HBM 관련돼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디자인 솔루션 기업들이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코아시아가 현재 가격대가 대단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틀 전일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충분히 아직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 달 내외만 보더라도 꽤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성이 높은 기업 두 기업, FST와 코아시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탑5 확인해 보죠. 오늘의 수익률 탑5에는 동서와 TA항공 등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요즘 빵 뜬 종목들 두 종목이 있고요. 또 동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대응 방법을 궁금해하시던데, 또 파트너님이 동서를 시장에 가장 먼저 또 발견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때 타 언론사에서 나왔던 뉴스가 커피 맥심 수출 관련된 이슈하고 그다음에 국내 점유율 85%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한바탕 크게 웃었었습니다. 아, 저렇게 헛다리를 제대로 짚다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지분율로에 대한 지분 경쟁은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내부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게 오늘자로 11시까지에 대한 최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수익이 좀 더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저는 눈여겨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종목으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안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갤럭시아 머니터리에 대한 재평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 1,5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 8,6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사실 이제 STO라는 것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새로운 신규 투자처가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광 효과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로의 텐텐베거 원픽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이상로 파트너님께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바로 공개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인터넷상에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 아무 때나 클릭을 하시면 제가 또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캐스팅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